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대선 주자가 결정되었지만 어찌된 일인지 이재명 후보만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국민의힘 후보와 정책 대결로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고 다음 대통령은 대법원이 정해주는 자로 뽑혀야 한다 주장하는 조희대 대법원장으로 인해 이재명 후보는 국민의힘 후보가 아니라 대법원의 위협에 마주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고등법원 재판부가 선고 기일을 연기하면서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 선거에 나선 후보를 보호하는 권리와 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하지 않고 보장하기 위해서 5월 15일로 예정된 재판 기일을 6월 18일로 연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고등법원의 결정이 옳다면 대법원장 조희대는 공직선거법과 공무원의 정치 중립을 위반했고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한 것이 됩니다. 고등법원의 오늘 결정은 대법원장 조희대가 발표했어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대법원장 조희대가 35시간 동안 2번의 졸속 심리와 9일 만에 선고까지 내리는 대신에 이재명 후보의 상고심은 공직선거법을 지키고 국민의 참정권을 보호하고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의 지위를 보호하는 동시에 법원의 재판 속행과 선고가 의도하지 않았다 해도 선거에 개입하는 모습이 되고 실제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결과를 가져온다면서 선거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서 대법원 상고심을 선거일 이후로 연기한다고 조희대는 발표를 했어야 합니다. 조희대와 대법관 9명은 사건을 마주하는 재판관으로서 가장 하지 않아야 할 짓을 하면서 대법원의 권위를 앞세우며 직접 선거에 영향을 주고자 했고 특정 후보를 겨냥해서 당락을 결정하려 했습니다.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 대다수는 대법원의 파기환송과 특정 의도가 가득한 판결문 내용에 경악했고 고등법원의 전례 없는 속도전과 조치들에 다시 한번 경악했습니다. 국민들은 민주당의 국회의 권한으로 대법원의 일탈을 막으라 명령했고 민주당과 국회는 충실히 그 명령에 따랐습니다. 국민과 국회의 강력한 반발과 실력 행사 예고는 법원의 권위와 신뢰가 땅에 떨어졌음을 말해주는 것이었고 대법관을 바라보는 법원 내부의 시선은 실명을 공개하며 비판이 거세질 만큼 심각하게 바뀌어버렸습니다. 민주당의 요구가 있은 지 3일 만에 고등법원 재판부에서 선고기일 연기를 발표했습니다. 선고기일 연기 발표가 나오자 모두의 관심은 하나로 모아졌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청문회가 취소되는지,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 추진이 멈추게 되는지, 대통령으로 당선된 뒤에 갈등의 요소가 될 수 있는 불명확한 헌법 84조와 관련해서 새로운 법안을 신설해서 혼란을 방지하는 일을 계속할 것인지 이재명 후보의 입에 모두의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전주를 방문 중인 이재명 후보는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네, 먼저.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머니투데이 이승주입니다. 전주까지 오셨는데 불가피하게 정치 현안 관련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오늘 서울고법에서 후보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로 연기했는데요. 관련해서 후보님 입장 끝. 그럼 이쪽으로 저희 정면으로. 예. 나 카메라가 더 굵게 이쪽이 메인인 줄 알았네. 지금은 국민 주권을 실현하는 시기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국민이 현실적으로 주권을 행사하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주권 행사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원이 이 헌법 정신에 따라서 당연히 해야 될 합당한 결정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까 먼저 하셨죠? 네, 안녕하세요. 매일경제 송승훈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여쭤봤던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대통령 임기 중에 재판 중지라든지 형사소송법도 개정안이 오늘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처리도 되고 그랬었거든요. 혹시 이런 거는 좀 방향이 좀 달라질 수 있을지 후보님 입장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모든 일은 국민적 상식, 헌법적 원리에 따라서 순리대로 하면 됩니다. 네, 말씀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 YTN의 김다현 기자라고 합니다. 형식을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쭤보고 싶습니다.
있습니다. 이 헌법 84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논란이 분분한데요. 여기에 대해서 후보님의 조금 더 구체적인 입장이 궁금하고, 나아가 일단 파기환송 재판이 정지가 됐지만 만약에 대통령의 당선이 되신다면 그 이후에는 받고 계신 재판들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도 여쭙습니다. 만사 때가 되면 그때 가서 판단하면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법과 상식, 국민적 합리성을 가지고 상식대로 판단하면 되죠. 네, 저희 네. 이 정도 질문할까요? 저 질문 하나만 더. 경향신문의 장현지입니다. 이번에 이제 당 일각에서는 그래도 조지대 대법원장에 대한 책임론을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 이제 학교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 자신이 법조인으로 수십 년을 살았고 또 앞으로도 영원히 법조인일 것입니다. 삼권 분립과 사법부 독립은 민주공화국을 바치는 매우 중요한 기본적 가치입니다. 절대 훼손돼서는 안 되지요. 이 사법권 독립을 위해서는 모두가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여전히 사법부를 신뢰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렇듯이 모든 구성원들이 균질하지가 않습니다. 사법부 독립을 지켜내고 또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계를 삼는 일은 반드시 필요한데 어떤 조치가 필요할지는 역시 건전한 국민의 상식 그리고 구성원들의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정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반드시 지켜야 될 사법 독립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법부를 보통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라고 합니다. 보루라고 하는 말이 가지는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질문이 너무 많은데 딱 하나만 하고 정말 끝낼게요. 저 또 뜨겁기도 하시니까. 네. 이미 지난달에 문학에 관련한 공약을 내놓으셨는데요. 오늘 이런 일정 가지신 만큼 가장 시급하게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문학에 관련 공약이라든가 하나 문제가 있다면 대한민국은 문화 역량이 뛰어난 나라이고 우리 국민들의 문화적 소양도 매우 특출합니다. 김구 선생이 그 어려운 시절에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문화적 역량을 높이 평가하고 세계에 내놓을 문화 강국을 소망했습니다. 지금도 K 콘텐츠, K 컬처가 전 세계인들의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앞으로 우리가 산업으로 육성을 하고 우리 국민들의 중요한 일자리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앞으로 문화산업 육성에 총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아마도 AI를 비롯한 첨단 기술 산업 그리고 앞으로 기후 위기에 따른 에너지 전환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아마 문화 산업이 3대 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네. 시간이 다음 일정 너무 밀려가지고요.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네, 딱 그래요.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재명 후보는 법원이 왜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로 불리는지 생각해 보길 바란다고 말하면서 사법부 개혁과 헌법 84조에 대해서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 순리를 강조했습니다. 오늘 법사위에서는 조 2대 청문회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